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입니다. 경매를 시작하셨을 때 주위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위험하다,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등등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몇몇의 책에는 엄청난 손해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꽤 드문 경우고요. 충분히 이러한 물건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책에도 많이 언급되는 게 가등기인데요.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죠. 알고 있는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후순위라면 소멸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제일 먼저 뭐 하나요?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금액과 잔금 기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등기는 언제 우리한테 넘어오죠? 계약서를 쓸 때 대부분 특약사항에 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파는 사람도 돈이 다 들어와야 소유권을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돈이 다 들어와야 등기를 넘겨줘요. 대체적으로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는 최소 한 달 정도를 잡죠.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미루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조정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죠. 이미 중도금까지 해서 돈은 꽤 많이 들어갔는데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고 잔금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매도인이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지?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지? 담보로 돈을 빌리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소유의 꼬막 빌딩이 있어요. 이 꼬막 빌딩 위치는 지하철도 새로 막 뚫리고 대기업도 인근에 막 생기고 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막 치솟는 곳이에요. 부동산에서 팔라고 막 전화가 옵니다. 이때 B씨에게 A씨는 꼬막 빌딩을 팔았어요. 2월 달에 계약서를 썼고 3월 달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B씨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통해서 6월 3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등기는 당연히 넘어오지 않았죠. 6월이 되기 전에 이 A씨가 C씨한테 이 꼬마 빌딩을 또 팔아버립니다. 계약서만 쓴 상태이고 등기부 등본상에는 아무런 권리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이거를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C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걸 사게 돼요. 나중에는 B씨와 C씨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명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 누구누구한테 넘어갈 거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매 사건이라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A씨 소유의 꼬막 빌딩이 있습니다. 이걸 B씨한테 팔았어요.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에서 불안한 B씨가 가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 주인인 A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D씨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자, 지금까지의 권리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B씨의 가등기, 그리고 두 번째로 D씨의 근저당이겠네요. 이 상황에서 A씨가 빌려 쓴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D씨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D씨는 이 꼬마 빌딩을 경매에 내보내게 됩니다. 경매에 나온 이 꼬마 빌딩을 C씨가 낙찰을 받게 돼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경매로 C씨는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경매이기 때문에 B씨의 근저당도 소멸이 되었어요.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었던 B씨의 가등기는 여전히 살아있죠. 살아있던 이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C씨는 낙찰받은 이 꼬마 빌딩을 B씨에게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이 부동산은 좀 지나면 B씨 거가 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었죠. 결국 알고도 낙찰을 받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순전히 낙찰자의 잘못이 돼버려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이사비를 조율하고 이런 정도의 하자가 아닙니다. 내가 낙찰받았지만 남에게 뺏겨버리는, 즉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는 정말 주의를 해야 해요. 제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억씩 되는 돈을 보증금으로 넣으면서 중개사님의 말씀만 믿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안전하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몇 천짜리 중고차를 살 때도 친구들은 수십 대를 비교해보고 막 이리저리 보고 뭐 타보기도 하고 막 리포트를 떠서 바닥도 보고 뭐 사고 이력도 조사해보고 보험 이력도 조사해보고 엄청 열심히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몇 천 단위가 아닌 몇 억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을 엄청 소홀하게 생각해요. 아마 끝까지 넘겨보신 분들도 몇 안 되실걸요? 맨 끝에 요약본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경매 공부는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하지만 내 자신을 지키는데도 꼭 필요한 공부예요. 오늘은 돈 버는 얘기가 아니고 손해를 보다 못해서 소유권 자체를 잃어버리는 어마무시한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가등기를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하자가 돈이 되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경매는 공부가 아닌 이해가 필요하고 실행력이 필수 조건이에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눈꽃만큼이라도 변화가 있길 바라며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